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볼게요. MBN골드 김동욱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금요일도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기분 좋게 8강전 토너먼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요. 동국제약입니다. 이 동국제약 지금 재무 상태도 우량하고 기관들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김종구님은 SFA 반도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보광그룹 계열사죠. 반도체 조립 및 검사 전문 업체입니다. 두 종목 중에는 어떤 게 나을까요? 네, 일단 동국제약은 아무래도 지금 이쪽 시장의 중심축에서 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는 어제 중국의 수출 실적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좀 중국 경기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기대는 있지만, 상시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기 부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중국의 수출 증가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국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금 바이오제약 쪽 섹터는 이미 과거 10년 동안, 과거 5년 동안 대시세였던 섹터라서 지수가 큰 저점이 나오고 돌아설 때는 반드시 주도주를 싹 바꿔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쪽이 아니라 지금은 IT와 소재, 산업재 쪽에 IT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하고 미래산업 관련 종목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집중 육성하게 될 그 산업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산업도 있고 소재나 또는 부품 장비의 국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트렌드에서 멀다라고 보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서 동국제약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기대 수익 큰 종목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SFA 반도체를 두 종목의 승자를 정해드리는 똑같이 자리는 비슷해 보여도 동국제약 이 종목이 올라오는 건 요만큼 오르면 매물이 나오고 더 못 가요. 신고가 어렵지만은 주도 섹터가 아니거든요. 이쪽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무려 130조는 앞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흐름 때문에 트렌드 형성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한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서 SFA 반도체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SFA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전석봉 님이 LB세미콘으로 오늘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반도체 장비주인데 실적이 좋아서 탄탄하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조영원 님은 새내기주 레이, 이제 어제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레이인데 오늘장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LB세미콘과 레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장이 이제 돌아서 올라오면 최근 들어서 신규 등록 종목들 쪽에서 워낙 장이 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빠졌던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도 이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스토리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멀리 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SFA 반도체도 비메모리 쪽인데 이 LB세미콘도 역시 비메모리 쪽이라서 특히 이제 통신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어제 미국의 반도체 주가 급등한 것은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비메모리 종목, 특히 통신 반도체 관련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00만 정도까지 올해 5G 스마트폰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와 이어지면 실적도 좋기 때문에 LB세미콘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B세미콘을 두 종목의 승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새내기주는 좀 변동성이 크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LB세미콘 두 종목의 승자였는데 워낙에 이제 실적도 좋고 탄탄하게 잘 올라가는 종목인데 지금 자리 자체도 아직 더 여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 좀 많이 받았고요. 고점 13,000원에서 이 종목이 8,000원 정도까지 받았으니까 대략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주도주가 이제 사실 최근의 하락장은 한 일주일간의 하락은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얻어맞지 않았어도 될 하락을 정부 시장 안정 조치라든지 일본의 공격이 무슨 반도체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언급드린 대로 시장 안정 조치가 미비하면서 우리가 CDS 프리미엄이 무려
60%나 급등을 하고 주가도 사실 빠지지 않았어야 될 자리가 빠져가지고 150조 원 정도 전 시가총액이 최근 일주일 동안 날아간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안정화가 된다면 최근 일주일 동안에 빠졌던 그런 그 지수는 바로 회복될 거라고 봐서 코스피는 2020포인트, 코스닥은 대략 630포인트 정도까지는 바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이 종목들은 뭐 한 방에 그냥 올라올 거기 때문에요. 실적도 되고 트렌드도 되고 하니까 LB세미콘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저는 큰 저점 나왔다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신저가가 내려가는 직전 저점이 깨진 이후에 저점을 치게 되면 뭐 더블 바텀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투자 심리가 나빠지면서 뭐 신용 물량을 털어내는 것도 다 털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FRB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그 측면들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가 지금 뭐 어제도 이제 필리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최근에 뭐 뉴질랜드라든지 또는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금리 인하에 이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릴레이에 들어갔거든요.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경기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 또 유동성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증시는 큰 저점이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악재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 물론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한일 간의 이런 산업 전쟁도 계속 됩니다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항상 바닥에서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는 않아요. 순환하면서 상승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걱정의 벽, 두려움의 벽을 타고서 올라가는 장세가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서 봐서 LB세미콘 승자로 보고 지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도 장 초반에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그 실적이 좋은 지수 때문에 그냥 최근에 장이 불안하면서 실적이 좋고 펀더멘탈이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빠졌던 애들이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라서 이 종목 좋은 자리고요. 장도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볼게요. 윤영희 팀장은 오늘 이제 현대모비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현대차 그룹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곽여운 부장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소재주죠.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현대모비스는 뭐 지배 구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역시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현대그룹의 그 수소차 전기차 이쪽이 세계 최고의 그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독일 평가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독일 차들이 한 70점대면 우리 수소차 같은 경우는 90점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봤을 때 현대모비스의 앞으로 미래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뭐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정부 정책도 이제는 좀 1등하기 어려운 산업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이 많으면 괜찮은 큰 나라는 모든 산업이 다 잘해야 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산업 정책을 펼치면서 이것도 건들고 저것도 건들고 다 건드려 놓으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라면 그 백화점 안에 가면 뭐 의류도 있고 없는 게 없죠. 신발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또 스포츠 뭐 화용품도 있고 심지어는 가구 그다음에 전자제품까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그 가게에 가 보면 소위 전문점이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뭐 전자제품만 집중적으로 판다든지 화장품만 집중적으로 판다든지. 근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백화점식의 전략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못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쪽에 집중적인 투자와 또 이것을 이제 지금 뭐 일본의 공격으로
최근에 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런 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 앞으로 20, 30년간은 계속 화두가 되면서 끌고 갈 거라고 생각돼서 이 현대모비스는 미래자동차에 승부를 거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 정책도 계속 이쪽에 네. 들어올 거라고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현대모비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현대모비스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자동차주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대외 변수에 크게 흔들릴 때도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이 실적을 기반으로 견조하게 버텨냈고 또 올라갔습니다. 네. 앞으로도 긍정적인가요? 네, 일단 지금 근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동차도 이 소유에서 공유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은 이 현대차는 최근 들어서 이 SUV를 포함해서 미래 자동차 쪽의 어떤 성장이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인 현대차 그룹은 지금 선방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현대모비스나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앞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키워야 될 그런 섹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미래 자동차 부분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글로벌 자동차 업계 자체는 별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현대차가 이제 지금 뭐 이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불매 운동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과거에 신라 시대로부터 고려 시대까지 거의 1000년 동안 뭐 잠깐 노략질을 안 하면 다음에 또 노략질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걸 우리 잊지 않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에 일부 어제 우리나라 아이템에 대해서 한 아이템을 이제 수출 허가를 내줬다라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이나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잠깐 조정을 보였지만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이 소위 우리 산업 쪽의 소재와 부품과 장비 이런 쪽에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이런 그 우리의 핵심 역량들에 대해서는 관련 종목들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늘 고가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특히 신기술 또는 신소재 이걸 개발했다라고 하고 그것이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종목인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일본이 그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를 허가를 한 게 그 의도가 앞으로 좀 우리 기업들을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의주시한다라는 의도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상당히 우리한테도 불리하겠다라고 해서 한 발 물러난 건지 어떻게 보세요, 매니저님은? 네, 뭐 일단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에 승부를 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살짝 지금 발톱을 숨길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하는 단계 속에서 강원 양면책을 쓰면서 밀당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을 가로막겠다는 그런 의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일부에서는 일본이 군대를 갖고 싶어하고 전쟁 가는 국가로 하기 위해서 일본 우익이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물론 하나의 그들의 의도이긴 하지만 결국 한국의 이 지금 그 성장을 가로막겠다는 의지 자체는 분명하고요. 이 과거에도 정명가도라 그래서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까 우리 보고 길을 빌려달라고 터무니없이 하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그런 침략 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잠깐 예를 들면 그 부산 동네에 침입했다가 잠깐 돌아가는 척하다가 배를 돌려서 뭐 전라도 순천이나 또는 전라도 목포나 또는 그걸 거슬러 올라서 소위 서산이나 이런 데를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항상 경계를 하면서 경제 전쟁과 관련돼서는 정말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세 흐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에센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게 6,000원, 5,000원에 있다가 지금 12,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도 신고가를 가는데 이 종목이 바로 이제 투명 전극과 관련
않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소재, 신기술, 신부품, 신공정 관련한 첨단 산업 관련 종목들은 순환하면서 계속 트렌드를 이루면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서 무려 그 20년, 30년 또는 50년 대계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 정책은 앞으로 예를 들면 소위 여당이 바뀌고 여당과 야당이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 판단은 이 산업 정책의 흐름 자체는 앞으로 30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것은 짧은 트렌드로 보지 말고 긴 트렌드로,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순간순간 이 기술력 있고 펀더멘탈이 되고 또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의 과연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또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볼게요. 정원정 과장은 파라다이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7월에 월 매출 최고치를 경신한 파라다이스. 그런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증권주 나왔습니다. 염승환 차장의 추천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했습니다. 증권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증권주들이 이제 소위 그 요즘에 새로운 그 대체 투자라고 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그 수익을 새로운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대체 투자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그 수익 모델을 새롭게 하면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증시 자체도 한국이 지금 사실상 10년 사이클 저점에 걸려서 2008년 이후에 최고의 좋은 그 조점을 지금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 증권주들은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빠지지 않고 지난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금리 인하를 포함한 이런 글로벌 그 유동성 확대와 금리 인하 사이클 속에서의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런 그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두 종목의 승자는 미래에셋 대우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이 중국 관련 소비재거든요. 한물간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재는 당분간 향후로 3, 4년, 길게는 10년 동안은 가급적 아주 독특한 종목들 빼놓고는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미래에셋 대우를 승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증권주 미래에셋대우를 꼽아주셨습니다. 8강전 치러봤는데요. 네 종목이 다음 단계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승자 SFA 반도체였고요. LB세미콘 또 올라갔습니다. 현대모비스와 미래에셋대우까지 오늘 굵직한 종목들이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SFA 반도체와 LB세미콘부터 대결 시작할까요? 네, 자, 이 두 종목은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인데, LB세미콘은 이제 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고, 특히 최근에 어제 미국 반도체 지수의 급등은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급등에 있습니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통신용 반도체를 만드는 전문사입니다. 그러니까 5G 세상이 점점 글로벌화되면서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 LB세미콘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 판단은 정고점 갑니다. 근데 여기 가서 여기 가면 이제 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이제 9,000원, 400원인데 한 12,0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조금 쉬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되고요. 우려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조금 쉴 것이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 SFA 반도체는 지금 많이 여기 조정받았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올라가면 이만큼 먹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뚫리면 여기까지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LB세미콘은 뭐 가게 되면 이게 내려오면서 여기 정도 15,000원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채널 상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위치 자체가 조금 낮은 SF는 여기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가 무려 이제 130조나 10년간 들어오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는 이 비메모리 관련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장기 트렌드를 가지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서 SFA 반도체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가 LB세미콘을 이겼네요. 워낙에
강한 대결 상대를 만나서 네. SFA 반도체 더 승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현대모비스와 미래에셋대우 자동차냐 증권주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자, 이 두 종목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고민을 또 했습니다. 굵직하고 단단한 종목들인데 네. 지금 무엇보다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지수 저점을 과연 단기 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10년짜리 장기 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는 과거 IMF 때 1998년 저점 그리고 금융위기 때 2008년 두 번째 저점 그 자리와 똑같은 자리로 보입니다. 10년 사이클 저점이 오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포트에서 꼭 빼놓지 않고 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향후에 앞으로 가게 될 주도 섹터의 초우량 대형주 하나씩은 담아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유일하게 현대모비스 정도를 꼭 담아 놓으시기 바라고 비중을 많이 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뭐냐면 초우량주를 담아 놓고 10년 사이클의 주가를 보다 보면은 시장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시장의 어떤 스토리를 이해하고 시장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현대모비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종목의 승자 현대모비스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요. SFA 반도체와 현대모비스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현대모비스가 더 크고 굵직한 종목이긴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장기적으로 현대모비스는 10년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중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년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좋긴 한데 중요한 건 그 추세의 강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 추세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의 파워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소위 그 삼성전자가 130조라고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작은 돈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이번 그 일본과의 산업 전쟁 속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이 트렌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또 힘으로 작용할 것이고 기대 수익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130조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소위 우리나라 예산이 이제 올해 470조, 내년에 500조 정도 되는데요. 130조라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삼성전자가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오늘 비메모리 쪽에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더 가파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SFA 반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SFA 반도체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 이렇게 또 결승까지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뭐 최근에 이게 예전에도 유명했던 종목이 아닙니다. 네. 예전에 별로 안 유명했던 종목인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회사들 다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뭐 네페스라든지 LB세미콘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보신 SFA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만큼 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은 이제 가격 전략은 대략 뭐 2,500원 정도 전후 매수 그리고 목표치는 3,200원, 손절가는 지금으로서는 2,3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대세 저점에서는요. 주도 섹터를 잡아야 되고 또 주도 섹터를 한번 꽉 잡으면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섹터의 가장 강력한 섹터와 그 내에서도 가급적인 1등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해야 되는 그런 지금의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조금 전에 보던 또 LB세미콘이나 지금 여기 보고 계신 SFA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그야말로 참 긴 세월 동안 이 종목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네.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갈 때 못 갔어요. 못 가고 이렇게 얻어맞아서 거의 2011년 이후에요. 10년을 지금 조정을 받아 박스권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모멘텀이 실리게 되면 당연히 이 정도 히스토리컬 하이 정도는 가볍게 갈 수 있다.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이런 종목에 대한 뷰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SFA 반도체 매수가 2,500원, 목표가 3,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하시나요? 네, 사실 뭐 주말이고 해서 뭐 다들 이제 그 가족도 있고 그죠? 챙겨야 될 게 이제 네.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제는 큰 대세 변곡점 10년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맞는 투자 전략 지금까지 매매했던 스타일과 여러분들 익숙했던 섹터 거기서 벗어나서 아주 새로운 이번 파동은 대체로 성장성과 실적이 겸비한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들은 이 대세 바닥이 나왔을 때 주도주들은요 뭐 상한가 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하루에 3% 5%씩 오르면서 꾸준히 한 3개월 6개월 꾸준한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내기가 좋은 장이니까 관련된 대세 저점에서의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 4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은 이 종목 하나만 보면 어제 여러분들이 1등 종목이었던 종목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네. 이 종목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5G 섹터가 메가 트렌드긴 하지만 많이 갔던 유비코스 홀딩스나 오이솔루션이나 또 KMW는 못 가지만 그동안에 차근히 바닥을 다져왔던 두 번째 5G 2차 주도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노와이어리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들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있는 자리가 무릎에 해당됩니다. 대세 고점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하고 싶고 또 이번 10년 만의 저점에는 항상 첫 파동, 2년 파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많은 수익을 올려야 다음 파동에 또 깔끔하게 또 다른 섹터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고요. 특히 최근에 반대 매매 나오고 뭐 이러면서 급락했던 그런 증시지만 여기서 오히려 여러분들 평생의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후 4시 무료 방송에 많이 들어오셔서 이 장은 지금까지 매매했던 최근 2년간 매매했던 그런 투자 전략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